우리가 커피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커피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뭘 이해해야 될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좋죠.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마시려면 커피의 좀 원리를 알고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커피 공화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1위랍니다. 커피 전문점 수가. 두 번째, 우리가 1인당 연간 마시는 커피 수가 367잔이에요. 세계 2위랍니다. 하루에 도대체 몇 잔 먹는지 저도 실은 오늘 2잔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커피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뭘 이해해야 될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커피의 효과가 너무 과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커피가 다른 건강을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여러분 뭔가요? 맛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랑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각성하려고, 조금 정신 좀 똑바로 차리려고, 졸음을 쫓기 위해서 먹거든요. 실제로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그런 성분을 하죠. 자, 카페인의 원리를 한번 알려면 수면의 원리부터 아셔야 됩니다. 자, 내가 수면을 잔다. 자야지 이렇게 하고 잠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수면 압력이라는 게 발생을 해야 돼요. 그 수면 압력이 쫙 쌓여가면 잠이 저절로 드는데, 그 수면 압력을 일으키는 성분이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아데노신은 뭐냐? 우리가 낮에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 에너지 이름이 ATP입니다. 화학 시간에 많이 배우실 것 같아요. 그 A가 아데노신, T가 트리, 3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즉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하면 이제 에너지로 한 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또 활동을 하면 또 떨어져 나가요. 또 활동을 하면 다 떨어져 나가지고 아데노신만 남게 되거든요. 이게 축적이 되면, 즉 내가 낮에 열심히 살면 아데노신만 남아서 그게 축적이 되면 아데노신 수용체가 너 잘 때 됐구나 하고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면 압력인데, 자, 여기서 커피에 있는 카페인 성분하고 이 아데노신하고 모양이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데노신 수용체 입장에서 커피를 먹잖아요. 그러면 커피가 가서 먼저 달라붙어 있어 버려. 그래서 아데노신이 와가지고 붙으려고 했는데 이미 막고 있어 버리네. 그러니까 수면 압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면이 들지 않고 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마시려면 첫 번째, 이 카페인이 대사되는 시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카페인을 100만큼 먹었다. 그러면 50, 반만큼 줄어드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이 반감기가 평균 5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10시간이 돼도 실은 반의 반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민한 분은 커피를 먹어도 10시간이 지나도 내가 깨어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 하에서 우리가 커피를 한번 건강하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커피를 언제 많이 먹습니까? 아침이나 이렇게 새벽에 많이 드시죠? 근데 커피를 먹었을 때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손이 덜덜덜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 어떨 때는 구역질이 올라오기도 하고, 설사를 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커피의 성분이 너무 과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깰 때는, 잠에서 깨는 것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왜?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나와요. 그 이름이 코티졸입니다. 이 코티졸이 이제 잠에서 새벽에 깨면 코티졸이 올라가면서 같이 교감신경이 흥분해요. 그 신경이 흥분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내가 긴장될 준비는 하거든요. 거기다가 갑자기 가습성을 시켜버리면 너무 과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모닝커피는 괜찮지만 새벽 커피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커피가 대사되는 시간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10시간이 지나도 실은 커피를 먹은 상태에서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민하신 분이면 최소한 내가 잠을 10시에 들겠다. 그러면 10시간 전에 드셔야 되겠고, 내가 조금 덜 예민하겠다. 그러면 4시간 전에 드셔야지 그나마 잠을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저런 시간을 따져보면, 자, 새벽은 피해야 되겠고, 코티졸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교감신경이 덜 활동할 만한 시간, 그리고 카페인이 대사돼가지고 한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여유를 둔다면 오전 9시 반에서 한 11시쯤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후에 한 잔 드신다고 하면 졸음이 조금 몰려올 수 있는 1시에서 한 3시, 4시 이쯤이 가장 안전한 시간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수험생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정신을 똑바로 해야 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는 그거 언제 마시는 게 좋겠습니까? 자, 커피를 먹으면 먹자마자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흡수의 시간은 보통 15분에서 2시간 사이에 된다고 돼 있고, 피크를 45분에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9시에 내가 수능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마시면 이미 대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 1시간 전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예민하신 분들 중에 커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커피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커피의 대사 속도를 조금 빨리 해주면 좋거든요. 특히 비타민C 그리고 십자화과 채소라고 불리는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커피의 대사 속도를 좀 빨리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면 커피 향이나 맛을 음미하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이런 비타민C가 충분한 음식들, 또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 잘 드셔주시면 또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커피의 대사 속도를 낮추는 어떤 물질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죄송하지만 남자분들, 여자분들 술을 먹으면 간에서 다른 것들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 카페인 대사가 좀 느려집니다. 그래서 술 드시고 저녁에 들어가시기 전에 카페인 드시는 거는 몸을 너무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여자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피임약 드시는 분들이 있죠. 피임약 또한 카페인 대사 속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드신다면 커피 양이나 횟수를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설로 커피를 먹으면 유방암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연구도 있지만 그 연구를 자세히 뜯어다 보면 이 일반 커피보다는 인스턴트 커피를 먹을 때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면 죄송하지만 믹스커피보다는 좀 내려서 먹는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겠고, 제일 중요한 사실, 커피를 먹으면 내가 맛도 느끼고 또 향도 느끼고 분위기도 느끼고 친구들과 즐겁게 보냈지만 내 몸 안에서는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커피를 500cc 먹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뇨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1000cc를 봐버려요. 그러면 1000cc 물 먹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커피 500cc 또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만성적인 탈수가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탈수가 됐다, 그 말은 우리 몸이 건조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건조하면 물 조심합니까? 불 조심합니까? 불 조심하죠. 즉 우리 몸에 불이 잘 나요. 우리 몸에 나는 불이 뭐예요? 염증.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염증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커피, 차, 어떤 카페인 종류를 많이 먹게 되면 자꾸 탈수가 되고, 탈수가 되는 환경이 반복되고 지속이 되면 우리 몸의 염증, 특히 혈액순환이 좋지 못한 부분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물을 그만큼 꼭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피하면 좋을 사람들은 일단 탈수가 많아서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커피를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커피를 어떻게 먹든지 간에 수면을 방해한다, 그러면 커피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왜? 수면 시간이 눈만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커피 때문에 망쳐버리면 그거는 아무리 맛이 좋더라도 피해야 되죠. 세 번째, 교감신경이 높아져 있으신 분들은 커피 자체가 교감신경하고 같이 뜨면서 너무 몸을 각성시킬 수 있으니까 몸을 너무 혹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자체나 신경이 예민하신 분이면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 회사들한테 죄송합니다. 자, 믹스커피가 커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믹스커피 그 봉지 내부를 보면 실은 커피 내부보다 부재료들이 훨씬 많죠. 뭐 프림이라든지 설탕들. 그래서 종류에 상관없이 일단 믹스커피는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재료 중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설탕은 대표적인 정제당분입니다. 정제당분을 먹으면 장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염증이 결국 시간이 돌고 돌면 전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설탕을 먹게 되면 결국 당분과 인슐린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당분과 인슐린의 문제는 결국 신진대사의 문제가 되고, 신진대사의 문제는 결국 비만과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더 나아가서는 암까지 만들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